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전국 순회 강의를 되기는 게 이제 공단의 현지 확인하고 현지 조사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제 한 8번 정도 갔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제가 느낀 거는, 공단이 굉장히 파상적인 공세를 하고 있고, 기획조사라는 어떤 아이템을 공개해서 조사하는 심평원 방식과 다르게 지역본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아이템으로 조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 회원들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원장님들께서 조사 나왔다 그러면 이게 복지부에서 나온 줄 아세요, 다. 근데 보면은 거의 한 70%는 공단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라는 개념, 그러니까 급여 사후관리 제도의 조사라는 개념이 꼭 복지부가 나오는 현지 조사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좀 알려드리고, 공단에서 하는 조사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공단에서 조사를 나올 때는 그 환자들 제보나 아니면 내부 고발자에 의한 신고나,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그 감지 시스템에서 사후 관리에 좀 튀는 표본 기간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게 되면 뭐 예를 들면 비급여 이중 청구에 대해서 들여다볼게요, 이런 항목을 꼭 적어서 명시를 해서 저희한테 송달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방문 확인이라고 합니다. 용어를 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현지 조사는 복지부의 영역이고 방문 확인은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후관리 조사제도 3가지를 비교해 보면 공단, 심평원, 복지부가 각각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단에서 하는 방문 확인 영역인데, 잠깐 비교를 해보면 공단에서 하는 조사는 사실은 임의적 행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가 하는 현지 조사는 거부가 안 되는 복지부 장관이 직접 집행하는 강제적 행정조사, 이 차이점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문 확인은 한 번은 거부가 되지만 현지 조사는 거부하는 순간 바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문 확인이나 심평원에서 하는 방문 심사나 둘 다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면 그 부분을 환수하는데, 가장 무서운 점은 이 현지 조사로 의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지 조사로 넘어가는 것은 부당 비율이 상당하다, 곧 3배수든 4배수든 5배수든 과징금을 맞을 수 있고 영업정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회원들이 공단 조사가 왜 힘드냐면, 실제로 뭐 이분들은 아니라 그러겠지만 계속 이렇게 사인 안 하시고 거부하시고 인정 안 하시면 복지부 현지 조사로 넘어갑니다 라고 아주 강력한 위협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사인을 하시고, 사인을 하고 돌아간 뒤에 보면은 저희 데이터 돌려보니까 부당 비율이 상당하세요, 복지부 현지 조사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의 현지 이 방문 확인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절차는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진료받은 내용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단의 현지 확인은 의료기관에 나온다고 연락이 오는 이전에 이미 수진자 조회를 합니다. 환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봐요. 이 병원에서 언제 진료받은 거 맞으세요? 물리치료 받은 거 맞으세요? 진료한 날 물리치료 같이 하셨나요? 약 처방전 받으셨나요? 이런 거 다 물어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수진자 조회라고 하는데, 환자가 그냥 저 잘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끝나지만, 기억에 의존하는 그 진술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 제출해서 정당함이 인정이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고요.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예를 들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환자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갈 때 접수를 하고 물리치료를 받고 수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공단 사람들은. 근데 물리치료 받고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저희가 수납을 해서 물리치료실로 넣지 않습니까? 근데 접수부터 수납까지 5분밖에 안 걸렸는데 물리치료 20분을 어떻게 했냐는 이제 근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니네 안 했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되게 물리치료 대장을 가지고 암흑의 환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물리치료 뭐뭐뭐 했다고 되게 그 장부가 있어서 대조를 하는데, 사실 그 장부는 필히 준비해야 될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기 위한 그냥 내부 자료지. 근데 그 장부가 없으면 소명이 안 됩니다.
곧바로 이제 방문해서 확인하겠다는 통지가 나오죠.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정상적인 진료를 했는데도 카드 수납한 타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나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와서 그것만 보면 상관없는데 사실 털어보니까 먼지가 안 나올 때는 그냥 가느냐, 별건 조사라 그래서 다른 영역을 들여다봅니다. 되게 조사 그 통보지에 보면 비급여 이중 청구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등이 별건 조사거든요. 그래서 별건 조사에 대해서 넘어가서 어떻게든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부당 금액이 나오면 환수 조치하는데 부당 비율이 높으면 현지 조사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억울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지 조사 이 방문 확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여기 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되게 환자들 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공단 자체 민원도 있습니다. 공단이 딱 들여다봤는데 정말 이상한 기관이다. 근데 환자들이 민원이 안 올라오면 공단에서 익명성 제보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인정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현지조사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겠다. 적발에서 처벌까지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도 중심으로 정말 부당하다고 범죄적 청구를 하는 사람들만 처벌하겠다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저희가 의료계와 협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공단 자체 셀프 민원 형식으로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했고 이제 자제하겠다 이런 그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데이터를 봤을 때 부당의 개연성이 높은 아까 말한 그런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접수부터 수납까지 5분인데 치료는 20분 걸리는 걸 했다. 그러면 정말 했을까? 이제 데이터만 놓고 보면은 의심이 가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에 의한 국감장에서 뭐 어떤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누구의 병원이든 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자 조회를 하고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까지 받는데요. 이렇게 문서가 오는데 사실은 이 문서에 함정이 있습니다. 문서를 보냈을 때 행정직원분들이 원장실에까지 잘 갖다 주느냐, 그렇지 못해서 1차 거부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 내에 답변을 안 해서. 두 번째는 문서를 보내고 공단 직원들이 전화를 합니다. 조사 이번에 받으시겠어요? 저 요즘 병원에 인테리어도 하고 조금 직원들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준비되면 오세요. 그게 1차 거부입니다. 저 준비되면 오세요가 지금 안 받겠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근데 1차 거부까지만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앞서에 공단에서 하는 조사는 한 번은 거부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은 안 됩니다. 두 번째 거부를 하면 자동 현지 조사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간단한 전화 통화도 1차 거부로 친다는 거죠. 그 부분도 저희가 지적을 해서 앞으로 개선되겠지만 공단에서 조사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제가 지금 진료 중이니까 끊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그 전에 제일 합리적인 방법은 의사협회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절차는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연락을 안 하고 갑자기 득달같이 나온 때가 있어요. 저희 회원들이 이런 민원 많이 넣으시는데 원래 행정조사는 공문을 보내서 조사 받을 건지 허락을 받고 나와야 되는데 왜 마치 그 압수수색 하듯이 나오느냐. 여기 보면은 인력 확인 부분은 갑자기 나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사, 영양사, 인력만으로도 수가가 달라지는 부분은 긴급 조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본인이 깨끗하다. 근데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 상당한 부당 청구의 근거를 이미 갖고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의료기관으로서는 빠져나갈 데가 없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서가 아니라 전화로 방문 확인 여부를 요청할 때 거부하는 의사를 하는 것도 1차 거부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거부까지, 2차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차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거부하면 2차 거부까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지조사로 자동 의뢰가 됩니다. 그럼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이 오면
몇 월 며칠 날 방문 확인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 한 번은 거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제까지 회진 주세요. 요게 2차 통첩입니다. 이거 거부하시면 현지조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잘 읽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한테 이런 마크가 있거나 복지부 마크가 있거나 심평원 마크가 있는 건 꼭 원장실에 갖다 달라고 해서 인지하셔야 됩니다. 반복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1차 거부를 하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단은 강제적 조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공단 직원이 나와서 이러면, 저희 회원이 실제로 한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거부하시면 저희보다 더 무서운 팀이 2차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받으라고 종용할 때가 있어요. 불법입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을 만나든 심평원 직원을 만나든 내가 피조사자 입장으로 만날 때는 꼭 녹음하십시오. 그게 저희 의사협회 민원이 들어와서 도와달라 그럴 때 저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대응 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조사 방식은 조사 결과도 바꿔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확인이 나와서 2번 다 거절했다. 그러면 현지 조사로 가는데 아주 독특한 회원인 경우에는 그냥 곧장 현지 조사로 가시기도 해요. 어떤 분이냐면 예를 들면 연세가 좀 많고 외국에 이제 자녀분들도 있고 한 1, 2년 내에 내가 좀 정리하고 싶다. 근데 은퇴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 조사가 나온다. 그러면 공단 조사를 2번 거부하면 현지 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현지 조사를 안 받겠다고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만 냅니다. 벌금 1,000만 원에 1년간 영업정지입니다. 심플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실 저희의 변칙적인 꼼수인데 은퇴를 앞둔 저희 대선배님들이 저한테 문의가 왔을 때 2번인가 그런 식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선배님 외국에 가실 일 없으세요? 혹시 1년간 인테리어하고 쉬실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합니다. 조사받은 내역이 공단에도 없고 복지부에도 없기 때문에 1,000만 원에 1년으로 그게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의료기관을 하겠다. 어떤 강심장이 이걸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서류 잘 보시라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해드리고요. 나오면은 뭘 들여다보냐면 다 들여다봅니다. 특히 공단은 뒤에 이제 제가 사례도 넣어놨는데 별의 걸 다 들여다봅니다. 인력, 진료 기록, 수납대장. 근데 지금은 이제 EMR 베이스니까 수납대장에 전산으로 알아서 나오잖아요. 가끔 아주 노선배님들은 아직도 손으로 쓰세요. 그날 이렇게 수금한 거 들고 가면 집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쓰신대요. 근데 이제 연세 드시면 월화, 금, 토 이렇게만 쓰실 때가 있고 막 빼먹잖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 부당하게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검사 결과지 들여다보고요. 그래서 그들이 달라는 자료를 어디까지 줘야 되냐? 다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정보를 주는 거니까 제3자한테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게 적법하냐에 대한 저희 회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행정조사는 다 줘야 됩니다. 그 행정조사가 강제조사가 아니라 임의조사라고 할지라도 정보 제공은 다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이제 거부나 뒤에 나오는데 조사 안 받겠어요도 문제지만 자료 제출에 대한 기피 행위가 2회 연속 있으면 그것도 거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못 같죠. 근데 다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조사를 하면 병원 안에서 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병원은 좁디 좁고 원장방도 별로 없는데 굳이 병실 하나 차지하거나 아니면 물리치료 구석에 가가지고 환자들한테 이런 명찰 달고요. 이 병원 조사받나 봐. 그러면 환자 확 줄거든요. 그렇게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땐 딴 데 나가서 하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실 얘기는 하셔야 되고요. 나올 땐 6개월이 원칙인데 6개월만 하면 감사한 겁니다. 6개월 원칙으로 하되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장될 때 저희 질문이 들어오면 이사님 연장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못 막나요? 근데 연장할 때는 충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저들이 증거를 잡았다는 뜻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원은 이틀, 병원은 3일 정도 합니다.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은 항상 미란다 원칙 얘기하듯이 저희한테 얘기해 주지만
사실 구제 절차를 제대로 아는 저희 회원들이 없어요. 이럴 때는 꼭 의사협회 보험국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녹음하셔야 됩니다. 녹음을 유리한 상황은 녹음 안 하시고 불리할 때 녹음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녹음하십시오. 약간 윽박 지르는 얘기, 이러면 더 무서운 놈들 나와요. 이러면 현지조사 넘길 거예요. 아, 진짜 말 안 들으시네. 이런 얘기 다 녹음하시면 공무원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 불법성이 있으면 그게 저들을 공격할 수 있는 칼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녹음하십시오. 그리고 녹음한다고 얘기하시면 말투가 달라져요. 굉장히 친절해지고. 이제 근데 현지조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단조사가 왜 무섭냐? 현지조사로 넘어갈 수 있는 초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단 직원들이 나오면 사실 복지부가 무섭지 공단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끼리 얘기로요. 근데 자꾸 현지조사로 던져주니까 문제거든요. 근데 현지조사 넘어가는 기준도 상당히 단순해요. 월 청구 부당 건수 5건 이상. 부당 금액이나 부당 비율, 이게 10만 원대입니다. 100만 원이 채 안 넘어요.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조사 거부가 아니라 자료 제출 거부. 10가지를 원했는데 2가지가 제출이 안 됐어요. 끝까지 안 준다. 2번 다. 그럼 현지조사 넘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온 조사원의 권한이 이렇게 상당하다는 겁니다. 근데 공단이나 심평원은 이제 본인들은 조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원칙대로 한다는 거죠. 이 규정들이 저희한테는 굉장히 독소적인 거예요. 2번 이상 거부하면 이제 당연히 현지조사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환수 통보가 되면 예정 통보, 얼마가 환수가 될 거라 그러면 소명 시간을 보름밖에 안 줍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통지서가 이건 현지조사도 마찬가지인데 예정 통보가 나가면 2주 정도 소명 시간을 줘요. 이것도 앞으로 저희가 바꿔나갈 건데 진료하고 당직 쓰는데 2주 만에 그 1, 2년치를 다 소명한다. 병원 닫아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소명을 해야 되고 나중에 통보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행정소송 하라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되고 있냐면은 자율점검이란 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매년 자율점검으로 그 항목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자율점검 항목 외에 우리 병원에서 어떤 직원이 잠깐 있다 나갔는데 청구를 좀 잘못하고 나갔다. 근데 그걸 그 직원 퇴사하고 나서 알았는데 올해 자율점검 항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털 수 있어요. 그냥 자진신고 형태로 내가 좀 청구를 좀 더 했네요. 그리고 뭐 13만 원이면 13만 원 원금만 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꾸 털어서 현지조사나 이렇게 뭉태기 돈이 나가는 일을 줄이려고 지금 제도가 바뀌어요. 이거를 뭐 저들의 용어로 얘기하면 계도 중심으로 된다는데 제가 봐서는 5배수를 맞으면 병원이 휘청하고 그냥 그때는 이제 신용불량될 각오를 해야 될 정도로 큰 돈을 내야 되니까 차라리 그게 더 작전상 유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조사 아이템이 너무 많고 조사 횟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1차적인 언더그라운드 합의는 전체 행정조사, 공단조사와 현지조사 합쳐서 30%를 줄이는 거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재택치료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하루에 전화 2번 해야지 83,000원 그 수가 발생한 거 아시죠? 실제로 전화 2번 못 합니다. 왜냐하면 첫날 환자가 저녁 6시에 배당을 받는데 그날 전화 2번 안 했다고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환자는 저녁에 밀어넣고 아침에 전화 안 했다고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냐 저희가 항의를 했는데 또 해제되는 날 오전에 환자가 해제가 되면 저녁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날도 전화 2번 안 했다고 환수 조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당한 것들, 이런 마치 그 선발대회 같은 걸 열어서 아이템을 개발하는 이런 공단의 현지학인 아이템을 축소해라.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는 그냥 코로나로 5배수 맞은 의료기관은 16억 내야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처분은 멈추는 걸로 저희가 요구했고 그 행정처분과 조사를 계속하는 한 현지조사 협의체에는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희가 선언적으로 던졌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윗선에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코로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코로나는 사실 저희 의사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오늘 귀가하셔서 내일부터라도 이렇게 쭉 최근 한 3개월, 6개월 뒤져봤는데 조금 잘못된 거 있으면 그냥 던지십시오. 그런 자유점검으로 던지는 게 앞으로 현지조사 막을 수 있는 길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공단하고 심평원이 제발 같은 잣대로 좀 들이대라. 뒤에 나오지만 공단이 어떤 것까지 들여다보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도 심평원은 기준이 있어요. 제가 오늘 심평원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심평원은 기준도 있고 급여 기준 안에서 노는데 급여 기준 바깥에서 노는 그 조사가 현지 확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정말 저희 회원들한테 수건 사업이죠. 거짓 청구에 대한 정의를 바꿔라. 몰라서 못한 거를 거짓 청구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착오 청구. 나 급여 기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거짓 청구에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증량 청구, 약 0.5만 줬는데 간호사가 0.5 아깝잖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그래서 일로 넣은 게 잘못일까요? 의학적으로 잘못 아니거든요. 그 환자를 위해서 썼으니까요. 근데 0.5만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청구인데 이런 거는 거짓에서 배제하자. 이건 동의했습니다. 다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건 증일 청구. 물리치료 와서 2가지 물리치료 했는데 하루에 하나밖에 청구가 안 되는데 그 다음날로 은근슬쩍 쓱 넘기시면 안 돼요. 이건 범죄입니다. 그런 거를 빼놓고 몰라서 못한 거는 앞으로 다 계도 중심으로 바꿔나갈 건데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예시인데요.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자료 다 내야 되고요. SOP라고 있어요. 공단 직원들이 나오면 이렇게 조사하라는 자신들의 내부 지침인데 이거 알고 계시는 회원분들 저 말고는 없을 겁니다. 내용도 엄청 많고요. 그러니까 조사 받으신다 그럴 일 없어야 되지만 조사 나오면 빨리 의협보험국으로 전화 걸어서 SOS 치십시오. SOP 알 필요 없고요. 저희한테 그냥 SOS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내야 된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만관제 하시는 분 여기 계실까요? 만성관리료는 돈을 주는 수가가 차팅으로 발생하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신경학적 검사, 정신과에서 하는 척도검사, 만성관리료 이런 차팅만으로 돈을 주는데 차팅이 안 돼 있다. 아니면 차팅이 정말 그 원장님 혼자 쓰는 약자로 돼 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의사들이 의료소송이 돼도 차팅이 안 돼갖고 문제 이기지 못하잖아요. 차팅을 습관하시라는 건 저희 의사협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팅으로 돈 주는 거는 앞으로 계속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신경학적 검사 사건이 있었어요. 공단에서 코로나 때 2년 동안 털었거든요. 근데 저희 의사들 습성이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차팅하십니까? 안 하죠? 패솔로직한 것만 차팅하잖아요. 근데 13개 항목인데 9개가 정상이고 4개가 이상했어요. 근데 9개 정상이라고 안 썼다고 다 깠습니다. 저희 엄청나게 상의해서 이제 그거는 잘 막았는데 그런 식이에요.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안 썼다고 환수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저희가 분위기를 바꾸겠지만 차팅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기 되게 코로나 때 제일 많았던 거 환자가 접종하고 열날지 모르니까 타이레놀 달라고 그러면 저 같아도 급여로 주거든요. 타이레놀 먹고 얼마나 한다고요. 근데 이게 그 유명한 비급여 이중 청구입니다. 접종은 비급여인데 실제로 질병 상황이 아닌데 급여가 되는 약을 줬다는 이유로 비급여 이중 청구가 되면 비급여 이중 청구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5가지 거짓 청구의 1번으로 들어가거든요. 환자한테 싸게 사라고 선의로 했는데 거짓 청구자가 될 수 있는 대표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또 있어요. 저 어디 취직하는데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CBC, LFT, 체스트, EKG 찍어야 됩니다. 해드릴게요. 그 급여로 하는 분 있지 않으세요? 절대 급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함을 증명하거나 어디 제출용 서류의 랩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급여예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나요?
안쓰러워서라도 그냥 젊은 친구 오면은 몇천 원만 내고 가게 하죠. 그 단순한 선의만으로도 거짓 청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준법해야 돼요, 이거는. 그런 가랑비들이 결국에 우리 옷을 다 젖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선심보다는 준법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도 청구하시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또 현지조사는 분납이 되거든요. 할부가 돼요. 공단은 할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걸리면 좀 재미없다 그 말씀 드리고요. 요 얘기를 하면 공단에서 건드린 것 중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올렸는데, 자궁경부암 검진하고 검체 슬라이드 95% 에탄올에 고정해야 되는데 85%로 했다고. 이거 뭐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엄청나게 발굴합니다. 왜냐? 심평원은 직원이 모자라요. 공단은 넘칩니다. 그리고 각 지역 본부의 본부장이 서울 본부에 있는 상임이사와 대등한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함부로 찍어 오르지 못하니까 어차피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이잖아요. 많이 잡아야죠. 교통경찰 딱지 떼듯이.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는 앞으로 절대 손을 못 건드리게 협의체에서 만들 겁니다. 공단도 참여했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이거는. 이게 어떻게 부당한 겁니까? 실수지. 그리고 95%에 고정되는데 85%에 고정이 안 되겠어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사업장, 병원 내 식당 다 건드려요. 정말 제가 우스갯소리로 참 오지랖도 넘다고 어떻게 다 이렇게 우리 진료 영역이나 보지 부수적인 것까지 어떻게 다 보냐 그러는데 다 들여다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핵심은 이거예요. 공단에서 나오는 거 거부하셔도 돼요. 그렇게 무서운 기간 아닙니다. 근데 2번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차팅해서 돈 받는, 급여 받는 거 차팅 꼭 잘하셔라. 그 다음에 공단에서 나온 조사냐 복지부에서 나온 현지조사냐 구분 잘하셔야 돼요. 사실 의료기관에서 최악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 3사가 동시에 나오는 조사가 있거든요. 머리가 쏙 빠집니다. 그냥 3, 4일 만에 그냥 탈모증이 확 올 정도로 굉장히 큰 조사인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다 따로 나와요. 그래서 공단인지 복지부인지 꼭 구별하시고요. 공단은 한 템포 쉬고 가셔도 돼요. 오늘 안 받아요. 1차 조사 거부하고 자료 준비해서 모자란 차트 다 쓰고 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셔야 돼요. 조사 받는 동안에 차팅하시면 로그 기록이 남아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요즘은 로그 기록도 다 뽑아낼 수 있거든요. 이상이고요. 현지조사 제도를 바꾸려고 아마 이전에는 저희가 하는 얘기가 그냥 벽에다 대고 하는 얘기였는데 다행히 지금 의료계 현안이 중대하게 많아서 의료현안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그 안에서 저희가 첫 번째 던진 화두가 현지조사 체계 바꿔라. 경기 앉아서 돈도 못 버는데 뜯어갈 때는 막 7, 8억씩 뜯어가고 이게 말이 되냐. 처벌하지 말고 계도해라. 그럼 의사협회가 나서겠다. 이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테이블이 처음 열렸고요. 되게 공단 빼고 했는데 공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선택진료 기억나시나요? 진료의뢰서? 우리나라 의료계 최근 15년 역사상 환수금액 1위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초의료보장과도 넣었는데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환자가 의뢰서를 안 갖고 왔는데 안 돼요라고 가라 그러면 막 들어 눕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해줬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안 갖고 오네요. 그게 누적이 되면 몇 배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풀려고 그러냐면 처음에는 법을 없애자 그랬더니 이게 건강보험 재정을 쓰는 게 아니라 지자체 재정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의료급여 환자들이 모랄 해저드에 빠지는 걸 막고자 만든 거라서 없애진 못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료기관끼리 DUR 같은 시스템으로 쉽게 확인하게 해주면 되죠. 그런 종이 쪼가리 없다고 환수하지 말고. 근데 실질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요. 하지만 법이 바뀌어서 실효되기 전에는 준법 하셔야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이면 진짜 한 20분 넘게 통화하거든요. 조사받고 있는 분. 와, 진짜 조사가 많이 늘었어요. 근데 제 연락처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연락 주시고 제가 그거 방어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문의 주시고
본인 친구 얘기나 가족 얘기여도 됩니다. 주시고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